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까지 고1 통합사회 통합과학에 대해서 계속 강조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빠르면 초등 4학년, 늦어도 중등부터는 사회과학 열심히 해야 한다고, 문과 이과 구분 없이 고1 통합사회 통합과학까지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안녕하세요, 분당 강쌤입니다. 2028 수능의 대입 개편안이 확정되었어요. 여기저기서 난리가 났죠. 지금 현재 중2 학생들, 예비 중3이죠? 이 학생들부터 바뀝니다. 여러모로 염려가 많으실 텐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다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먼저 내신과 수능으로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내신입니다. 등급의 변화가 생겼죠. 현재는 9등급인데 5등급으로 등급이 대폭 줄어들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는 1등급이 4%, 2등급이 7%, 누적으로는 11%예요. 그 이후로 3, 4, 5, 6 이렇게 쭉쭉쭉 나가는데요. 이렇게 9등급까지 나누던 것을 5등급으로 나누게 되면 1등급이 확 많아져요. 1등급이 10%, 2등급이 24%, 누적으로 따지면 34%가 되죠. 자, 좀 더 확 와닿게 설명을 드릴게요. 한 학교에 300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33등까지가 2등급인데 5등급제로 바뀌게 되면 누적 34%까지가 2등급이니까 102명까지 2등급이 된다는 말이죠. 3분의 1 이상이 2등급인 거예요. 지금하고 완전히 느낌이 확 다르죠. 이렇게 되면 변별력에 대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찝찝한 게 하나 있죠. 상대평가를 병기한다는 것인데요. 앞서 발표된 시안에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기, 즉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같이 적는다는 말이 있었어요. 확정안을 보면 사회과학만 상대평가 석차 등급을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어요. 이렇게 되면요, 등급은 5등급이라도 그 안에서 또 차이를 둔다는 것이기 때문에 등급이 줄어든 것이 큰 의미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죠. 그래서 지금 여러 말이 많아요. 등급에 대한 부담이 줄었으니까 자사고나 특목고로 뭐 더 쏠릴 거다, 아니다, 상대평가 점수가 같이 나란히 기록이 되니 예전과 다를 바가 없다 등 여러 말이 많죠. 제 생각에 일단 이 부분은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쉽사리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2021년에도 문이과 통합되면서 여러 예측이 많았는데 결과를 놓고 보면 제도적으로는 통합되었는데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문이과 구분이 있죠. 제도와 현실이 계속 차이가 발생하는 건데요. 이런 일들이 하도 반복되다 보니까 확실한 부분이 아니면 섣부르게 예측하지 않는 습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먼저 좀 더 확실한 말씀만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것을 보면서 학교 선생님들 진짜 골치 아프시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긴 했습니다. 원래 논서술형 이야기는 수능에서 한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죠. 바칼로레아, 아이비 등등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물으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에 대해서 제가 별다른 입장 말씀드리지 않았었죠. 왜냐면요, 대입을 직접 하는 입장에서 바라보면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제가 예상했기 때문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계속 물으시는데도 대답을 안 드릴 때는 크게 말씀드릴 부분이 없을 때예요. 쉽게 단정을 지으면 위험하거나 계속 이야기는 나오지만 제가 봤을 때 현실성이 좀 없을 때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현재 입시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것이 시행되려면 상당한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당장은 쉽지 않아 보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결국엔 이렇게 발표가 확정되고 나니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 부담을 학교가 이제 안게 되었으니까 선생님이 한층 더 힘들어지실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자기 생각을 잘 쓰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그렇지는 않고요. 교과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한 핵심어가 들어가게 답을 써야 하고요. 왜냐면요, 선생님이 이 답을 평가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때 잘못을 하면 공정성 논란이 굉장할 거예요. 아마 더 철저하게 문제 없이 시험 문제를 내시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채점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기준을 분명하게 만드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논서술형도 정답이 있는 문제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제부터는 무엇을 공부하시든 핵심어 위주로 정확하게 정리하고 기억하시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존의 시험에서도 좋은 내신 성적을 받으려면 당연히 사실 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이제부터는 좀 더 신경 써서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것만 달라진 것 뿐이죠. 훈련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각 과목별 교과서를 보시면 교과서 옆에 날개 문제나 단원별로 뒤에 학습 활동이 나오거든요. 이런 학습 활동이 다 서술형, 논술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학습을 하실 때 혼자 모범 답안을 보면서 핵심어 위주로 공부를 먼저 하고요. 핵심어를 넣어서 답변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모범 답안은요, 해당 교과서 출판사 자습서를 구매하시면 다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모범 답안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통합형, 융합형 수능은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국영수가사 주요 과목을 문과, 이과 같은 시험지로 본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선택 과목이 있어서 시험지가 달랐어요. 큰 변화가 있는 과목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영어는 큰 변화가 없고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큰 변화가 일어났죠. 현재는 국어, 수학의 선택 과목이 있었죠. 국어는 독서, 문학이 공통이었는데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가 선택이었어요. 과목별로 좀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국어부터 말씀드리면 국어는 그냥 공부하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책 읽기 아니고요. 책 열심히 읽는다고 수능 성적 잘 나오는 거 아니고요. 대입은요, 그냥 공부. 딱 잘라 공부예요. 그렇다고 초등부터 학습으로 가라는 거 아닙니다. 초등까지는 책 열심히 읽히시는 거 좋습니다. 괜찮아요. 좋은 가치관 형성할 수 있게 하고요. 글에 대한 이해, 사고력에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다만 책 읽기를 대입과 강제적으로 연결시키지 마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책 읽기가 아이들 인생에서 좋은 경험과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초등 때 책에 대한 기억은요, 평생 갑니다. 초등 때는 책 읽고 충분히 생각하는 정도로 하셔도 됩니다. 다만 책을 읽다가도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사전 찾기 등을 통해서 어려운 단어들은 뜻을 정확하게 알고 가는 훈련만 좀 해주세요. 다만요, 중등부터는 학습적으로 접근해 주시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중학교부터는 무조건 학습입니다. 교과서 제대로 이해하는 거 무지하게 중요해요. 자습서로 학습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외에 특별한 거 더 뭐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1. 중학교부터 국어는 학습이다. 2. 중학교부터는 학교에서 시험 범위로 출제되지 않은 부분까지 교과서에 있는 것은 모두 학습한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기존에 제가 말씀드린 예비 고1 커리큘럼대로 해주시면 수능 기본, 내신 다 완성되실 겁니다. 자, 수학입니다. 수학은 수학 1, 2가 공통이고요. 확률, 통계, 미적분, 기하 이렇게 세 개의 선택 과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선택이 다 사라지고 문과든 이과든 같은 시험지로 시험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결국 지금까지 늘 강조드린 대로 선행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진도가 너무 빠르게 끝나게 되겠죠. 결국에는 현행에 대한 이해도와 완성도를 제대로 확인하려고 할 겁니다. 유형을 많이 풀어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요, 해당 단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가 중요해진다는 거죠. 소화 못할 어려운 교재로 빠르게 진행되는 수학은 의미가 없습니다. 소화 가능한 교재로 충분히 사고를 하면서 풀어야 합니다. 가면 갈수록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될 것입니다. 첫째로 학생에게 맞는 진도와 맞는 교재를 선택해서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렇게 기본을 튼튼하게 잡은 후에 응용 심화 단계로 넘어가면서 다소 어려운 문제도 스스로 충분히 생각하면서 풀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고요. 선행보다는 응용 심화를 충분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변별력을 가르기 위해서 유형별로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더더더 많이 없어질 거예요. 그렇다고 예전같이 교과 과정 밖을 벗어난 킬러 문제가 출제될 확률도 적습니다. 대신에 대부분의 문제가 해당 단원을 충분히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방향으로 출제가 될 것입니다. 또 시간 내에 문제를 풀고 오답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연산 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결국 수학은 첫 번째, 꾸준한 연산 훈련, 두 번째, 현행을 응용 심화까지 제대로 학습, 이 두 가지의 초점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쌓아 올린 뒤에 고등을 올라가서 기출문제 EBS 열심히 학습하시는 겁니다. 자, 사탐, 과탐은요, 더 큰 변화가 일어났죠. 기존에는 사회 9과목, 과학 8과목, 총 17과목 중에 2개를 선택해서 보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문과든 이과든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뭐야 하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고1까지 문이과 공통으로 배우는 사회과학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까지 통합사회, 통합과학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드리면서 강조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잔소리처럼 느껴지실 정도로 계속 말씀드렸죠. 제가 1년 전에는 이런 영상도 찍었습니다. 영상 내용은 빠르면 초등 4학년부터 늦어도 중2부터 고1까지 문과든 이과든 구분 없이 사회과학 무조건 열심히 보셔야 한다는 것이었죠. 제가 그때 딱 찍어가지고 고1 통합사회 통합과학까지 무조건 제대로 보셔야 한다고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책 100권 읽는 것보다 훨씬 좋은 대학 가는데 유리하다는 말씀도 드렸죠. 물론 욕도 진짜 많이 들었죠. 많은 분들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의미를 크게 두지 않으시고요. 사회과학은 선택 과목만 중요하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몇 명 안 되는 분들만 통합사회, 통합과학의 중요성을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는 저희가 단지 국어, 수학만 가르치는 학원이 아니라 대입 논술을 하고 컨설팅도 하는 학원이기 때문입니다. 사회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드려왔던 건 대입의 전체 흐름과 방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강조드렸던 말씀이에요. 마치 이게 뭔가 새로운 일처럼 이야기들을 하지만 지금까지도 사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 굉장히 중요한 키였어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 선택 과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국어, 비문학, 논술, 구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을 드려왔죠. 그런 맥락으로 책 100권보다도 직접적인 도움이 실질적으로 된다고 말씀드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도 역시 오해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책을 읽지 말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었죠.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필독서보다 사회과학에 대한 이해가 우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이 중요성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아는 사람들만 정확하게 알고 준비를 해왔을 뿐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도요. 문과임에도 과학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고요. 이과인데도 사회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다면 무척 유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것을 겉으로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문이과 모두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사회과학에 대한 통합적인 지식과 사고력이 있어야 한다는 걸 보다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초등, 중등부터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학습을 해야만 합니다. 초등 4학년부터는 사회과학 열심히 학습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늦어도요, 중등부터는 제대로 학습하시는 것이 무조건 좋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초등이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학습해도 좋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을 좀 오늘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제 딸을 어떻게 공부시키는지도 알려드릴게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인터넷에서 디지털 교과서 보실 수 있거든요. 그 디지털 교과서로 아이와 함께 쭉 같이 한번 봐주시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초등 교과서는 4단원, 5단원 정도 있거든요. 개인 차이는 있지만 대단원 하나를 공부하면서 같이 이제 시간을 보니까 한 60분, 9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이야기를 좀 하면서 보니까는 이제 그 정도 됐습니다. 한 학기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보는데 한 5시간 정도면 충분히 볼 수 있겠더라고요. 두 번째 방법은요, 좀 더 천천히 꼼꼼하게 봐주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제가 딸과 함께 요즘에 하고 있는 방법인데 괜찮은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오공비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1일 사회과학책을 샀어요. 이 책과 저는 아무런 관련은 없습니다. 이거 당연한 거고요. 부담스럽지 않은 분량으로요, 30일로 나누어져 있어서 좋았어요. 방법도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책 목차를 보고요, 해당하는 부분만큼만 사회과학 디지털 교과서를 먼저 봅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라면요, 1일차 지도에 해당하는 부분만 디지털 교과서를 먼저 봐요. 대단원 한 단원을 다 보는 게 아니라 그 부분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디지털 교과서로 학습을 한 다음에 같은 부분을 오공비 교재로 학습을 합니다. 1일차 지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학습합니다. 문제도 풀어보고요. 간단하죠. 사회과학 두 과목 모두 학습하는데 한 50분 정도 걸렸어요. 이렇게 매일 아침에 사회과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힘들지 않게 잘 따라오고 있어요. 30일치를 다 끝내면 우리 아이가 가지고 싶은 선물도 하나 사주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중등 고등이라면요, 출판사 교과서 자습서로 학습을 하시면 돼요. 자습서 한 권만 꼼꼼하게 끝내시길 바랍니다. 혹시 학습을 하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강의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EBS에서 무료로 들으실 수 있어요. EBS는 현행 유지예요. 50% 간접 연계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고요. 실제로 체감은 더 커질 것입니다. 오늘은요, 2028 대입의 변화를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입시를 실패하는 이유는 영어는 과도하게 하고 수학은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국어는 학습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애초에 방향과 접근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대입에 실패하는 이유가 많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입시의 본질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요. 정확한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노력을 했을 때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028 대입 살펴보니까 어떠신가요?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지만 해야 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과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많이 달라진 것 같지만 면면을 들여다보니까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많았고요. 또 큰 흐름은 지금까지 준비하시던 방향과 많이 다를 것이 없다는 것도 느껴지시는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국어와 수학은 선행보다 현행에 집중해서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과학은요, 빠르면 초등 4학년, 늦어도 중등부터는 제대로 학습해서 차곡차곡 쌓아 올리셔야 합니다. 문과, 이과 구분 없이 고2의 통합사회, 통합과학까지 열심히 해야 하죠. EBS는 주요 과목에서 여전히 중요하고요. 내신 논술형 서술형을 대비하기 위해 논술학원을 등록할 것이 아니라 교과서 학습 활동부터 핵심어 위주로 모범 답안으로 답할 수 있는 훈련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초등, 중등 학생들 입장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과 크게 달라질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해오셨던 방법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밟아 나가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드리려는 2028 대입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뒷부분의 이야기는 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정보는 앞부분에서 다 드렸으니까 그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은요 2024 1월에 올리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말씀 좀 더 드리고 싶어서 두서없이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제가 유튜버를 하면서 생각이 좀 많아집니다. 초창기에는 한두 분께라도 진짜로 도움이 되는 제대로 된 정보를 드리고 싶었어요. 다소 지루하더라도 좀 재미가 없더라도 하나부터 열까지 꼭꼭 씹어서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절반을 고등학생들과 지냈고 이 학생들을 만나면서 매년 같은 생각이 사실 들었기 때문인데요. 조금이라도 이 아이들을 좀 일찍 만났다면 이런 내용과 이런 정보를 이 학생들이 또 이 부모님들께서 조금이라도 일찍 아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세상에 정보는 넘쳐나지만 정확한 정보는 많지 않죠. 특히나 나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의 선택이 달라지면 미래가 달라지니까 이 선택이 달라지도록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특별한 학생들의 이야기로 관심을 끌거나 단편적인 결과에 대한 이야기에 과정을 끼워 맞춰서 특별하게 포장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생각보다 입시는 특별하진 않습니다. 별다를 것도 없어요. 치밀한 숫자가 오가고 엄청난 이름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엄청나게 복잡하고 어렵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비추어지지만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고 나면 사실 본질은 단순합니다. 같은 지역에서만 18년을 있다 보면은 한 아이를 보는 게 아니라 한 아이를 통해서 부모님, 형제, 친구들, 사촌들까지 다 알게 되고 보게 되거든요. 고3 때만 1년을 보는 게 아니라 대부분 예비고1부터 3, 4년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가 원하지 않더라도 각 가정들의 상황을 알게 되는 순간들이 오게 되죠. 뭐 학생 본인이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부모님들이나 친구들을 통해 이야기를 접하게 될 수도 있고요. 고3 때는 이제 아버님들까지도 뵙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가족 구성원들 전체를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생의 어떤 3년간의 학생부들을 항상 직접 확인을 하다 보니까 과목별 뭐 내신 성적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인 수능 성적까지 다 알게 되죠. 그리고 이런 학생들이 실제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매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0년 가까이 입시를 하다 보니까 변함없는 큰 흐름과 방향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저희가 유난히 잘나서가 절대 아닙니다. 아마 누구라도 저희와 같은 시간들을 보냈더라면 저희보다 훨씬 더 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드리는 말씀들은 소수의 학생들에 대한 일부의 결과나 단편적인 지식만 가지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방대한 정보들을 다 설명드릴 수도 없기 때문에 최대한 쉽고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오해도 받고 공격도 받는 것 같아요. 또 때로는 이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겠지만 단순하고 쉽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가벼이 그렇게 여기고 드리는 건 아니에요.
구독자님들께는 이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지인 중에 한 명이 한 사이트를 보다가 제게 캡처를 해서 내용을 보내왔어요. 이런 내용은 대응을 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보낸 내용이었는데 제가 했던 일부 단편적인 말들을 공격하는 내용이었고 댓글도 많더라고요. 항상 이런 경우는 지금까지도 많았어요. 이번에는 책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책의 중요성은 꼭 대입과 연결짓지 않더라도 얼마나 중요한지는 내내 말씀을 드려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인지 이 사이트에서 제가 책을 읽지 말라고 했다면서 사이비 국어 강사다라고 돌아다니더라고요. 다른 말들은 크게 신경 쓰이진 않았는데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얕은 정보로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큰 죄를 짓고 있는데 본인이 그게 죄인지도 모르는 것 같다라는 내용의 댓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유의 댓글들이 계속 이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댓글들은 제가 속이 좀 상하긴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하는 말들이 어떤 의미와 맥락인지에 대해서는 이 사이트에 있는 분들 중에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의 정보를 드리기 위해 참 많은 고민을 하는데 이런 고민의 시간들이 오해를 받는 것이 굉장히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는 말씀이지만 같은 맥락인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더 이어서 덧붙여 보자면 제 책 스카이버스에 대한 내용도 막 나와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지금까지 1년간 제가 많이 들은 이야기가 유튜브 내용을 그대로 짜깁기 해서 원고를 그대로 책으로 내는 것이다. 유튜버들이 다 똑같다. 굉장히 쉽게 대충 써서 내놓는 거다. 이런 말인데요. 물론 제 개인적인 성품은 상당히 허술합니다. 또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미래에 있어서 대충 하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정보를 드리면서 더더욱 대충할 수는 없는 일이죠. 또 함부로 말씀드려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유튜브나 책이나 다 제가 드렸던 어떤 내용들이고 또 근본적으로 입시에 대한 생각이 계속 변함이 없다 보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말을 했던 내용이나 책에서 전달드리려고 했던 내용은 상당 부분 유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책과 유튜브는 전달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유튜브는 표정과 말과 행동을 다 사용할 수 있지만 책은 글로만 읽어도 내용이 다 이해가 가야 되기 때문에 유사한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훨씬 더 많은 생각과 수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 글을 보셨을 때 편하게 읽으실 수 있고 또 이해가 가실 수 있겠죠. 또 책은 오래 남는 것이기 때문에 두고두고 보아도 도움이 되셔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이 수정하고 중간에 편집자분도 교체하고 그러고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온갖 가타를 다 부리면서 처음부터 다시 쓰기를 반복해서 나온 책이 스카이버스거든요. 아마 출판사에서는 저를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싫어할 겁니다. 제가 물론 많은 부족함이 있다는 것은 잘 압니다. 특히나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영상을 찍어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특별한 장비도 없습니다. 그냥 휴대폰 카메라로 빈 강의실에서 제가 가능한 시간에 찍고 있어요. 지금 찍고 있는 시간이 10시 이제 40분인데 선생님들 다 퇴근하시고 저 혼자 남아서 지금 강의실에서 찍고 있는 거거든요. 주제도 내용도 제가 혼자 알아서 준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면이 다채롭지도 못하고 특별한 게스트들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유튜버들과 제가 교류를 잘 하지도 못하죠. 그냥 제 성향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또 내용이 재밌는 것도 아니고요. 자주 업로드를 하지도 못하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한데요. 그러니까 이런 단점들은 제가 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도 납득도 되고요. 또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래도 제가 업로드하는 영상들은 정말 진솔하고 도움이 되는 방향에 대해서 늘 생각하면서 만들고 있거든요. 여러 부족함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책이든 영상이든 그 내용에서만큼은 대충 만들거나 쉽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제가 말씀 못 드린 것 같아서 오늘은 구독자님들께라도 혹시나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길게 말씀드려봤어요. 또 앞으로도 책이든 영상이든 제가 어떤 내용을 전달드릴 때는 대충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믿고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요, 보다 다채로운 방식으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보다 즐겁고 편안하게 보시면서도 좋은 내용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